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블록체인 연구소 풋불입니다. 저희는 매주 블록체인 관련 스터디를 진행 중이며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블록체인에 진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로 기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 컨텐츠에 대해 다루게 되고요. 첫 번째 데이터 전달의 문제점, 두 번째 해시 함수, 세 번째 공통키 암호 방식, 네 번째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전달의 문제점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도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청과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림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도청자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전송할 때 도청자가 메시지를 훔쳐볼 경우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진영이 은표에게 특정 메시지를 보낼 때 중간에 있는 도청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위장입니다.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청자가 보냈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도청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영이 은표에게 은표야 내일까지 작업한 거 보내줘야 돼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중간에 도청자가 수신해서 수신자는 은표가 수신을 못한다면 그 다음날 진영이 은표에게 작업을 다 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송신자인 진영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위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전달의 문제점은 변조입니다. 송신자가 수신자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도청자에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진영이 은표에게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도청자의 길상이 1000만원을 보내달라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수신자의 은표가 1000만원을 보내야 되냐는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변조라고 하고요. 네 번째, 사후 부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신자인 진영이 은표에게 보낸 메시지를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만 꿔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은표가 알았어 하고 돈을 꿔줬을 때 나중에 돈을 언제 갚냐는 수신자 은표의 말에 송신자인 진영이 나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증거 내놔라고 하면은 사후 부인이라고 해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부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시 함수인데요. 해시 함수는 블록체인에서 SHA-256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입력값이든 해시 함수에 넣으면 출력값의 길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입력값에는 저화질의 이미지, 수시간의 동영상, 100만 자리의 숫자라던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출력값의 길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6진수 64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값을 출력하지만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입력값에 대해서는 다른 출력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란 글자를 넣었을 때 안녕과 안을 한가 띈 0이랑 안녕 점이랑 안녕 느낌표 같이 숫자 0 하나, 자음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도 다른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값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나올 수 없고요. 세 번째, 출력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5의 경우 출력값이 y가 8이면은 입력값이 x가 3임을 알 수가 있지만 y가 해시 x의 경우 출력값을 안다고 해서 x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력값을 통해 입력값을 역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주 낮은 확률로 서로 다른 입력값을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같은 출력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해시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천에 산다라는 문장이랑 I have a bread라는 문장이 넣었을 때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다음 해시 함수의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 사이트와 B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입했을 때 각각의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정보가 아래와 같이 제이슨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이슨 구조의 A 사이트는 패스워드가 짱짱맨으로 그대로 등록이 되지만 B 사이트에는 해시 함수 64자리로 저장이 되는데요. 두 사이트를 똑같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만 인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A 사이트의 경우 DB와 패스워드의 로그인 시 입력하는 패스워드가 서로 같음을 보이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지만 이와 같은 경우 A 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고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찾기를 할 경우 A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저장된 패스워드 그대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B 사이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패스워드 짱짱맨을 해시 함수에 넣은 해시값 64자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찾기를 할 경우 늘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하고, 왜냐하면 해시 함수의 성질상 출력값으로 입력값을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B 사이트가 해킹당한다고 해도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알 수가 없으며,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사이트 욕을 한다고 해도 사이트는 패스워드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그인할 때 이제 짱짱맨이라는 올바른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그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를 돌려서 동일한 입력값의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해서 같다면은 그때 이제 로그인 인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패스워드 입력하게 된다면 다른 해시값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해시값과 다르고 인증이 거부됩니다. 다음 공통키 암호 방식인데요. 모든 데이터는 0101 같은 이진수로 변환됩니다. 여행을 갔었던 사진, 축구 동영상, 메시지 모든 게 다 이진수로 변환되는데, 키값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데이터를 어떤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또 다른 1010 같은 이진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공통키라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공유해서 원래의 데이터와 키값을 계산해 암호화하고 복호화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암 6자리를 보낼 때 서로 키값을 3이라고 하고 더해서 보낸다면 중간에 도청자가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도청을 하더라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주민등록번호 값을 받고 3을 빼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키 암호 방식은 키를 어떻게 도청당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보낸 후 키값이 3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키 역시 데이터를 변화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도청자가 가져갈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키에 대한 또 키값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 스터디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키 암호 방식인데요. 위에 공통키 암호 방식을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수신자가 공개키와 비밀키 두 개를 만듭니다. 비밀키는 가지고 있고 공개키만 보냅니다. 이때 도청자가 공개키를 가로챈다 해도 그 열쇠는 데이터를 암호하는 열쇠이지 복원하는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도 원래 정보로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암호 모든 방식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키와 비밀키로 지갑의 주소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